정년 퇴직 후 시작한 부부 여행기. 태국편 시간의 향기 속으로 30회를 함께 걸어온 부부가 또 한 번 여행 가방을 들었다. 일터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을 모두 떠나보낸 뒤 찾아온 적막한 일상. 그것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깊은 호흡처럼 편안해졌다. 아침이면 늦잠을 자고 점심 무렵 따뜻한 햇살이 부엌을 채우면 조용히 커피를 내리던 그 시간들. 어느 날 부부는 동시에 물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 이번 여행지는 오래도록 마음속에만 간직해온 곳 태국이었다. 동남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는 나라. 사원의 종소리, 시장의 활기, 향신료의 향과 사람들의 미소, 불교의 고요함과 열대의 생동감이 한데 뒤섞인 태국은 오랫동안 그들의 버킷리스트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정년 퇴직 후의 삶은 시간의 모양이 완전히 달랐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하루를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요 속에서 부부는 말없이 동의하며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여행을 위한 준비물은 단출했다. 햇볕에 물든 셔츠 몇 벌, 오래된 필름 카메라, 낡은 여권, 그리고 서로의 손. 그들은 짐보다 마음을 더 가볍게 챙겼고 긴 비행이 두렵지 않은 나이였기에 오히려 설렘은 더 깊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다. 비행기 이륙 전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새로운 여정의 첫 장을 마음속에 써내려갔다. 어쩌면 이 여행은 과거를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조용한 선언이었는지도 모른다. 방콕 황금빛 유산과 도시의 숨결. 첫 도착지는 방콕. 태국의 수도이자 과거와 현재가 기묘하게 교차하는 도시였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눅진한 더위와 함께 밀려드는 향신료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의 소리였다. 이국적인 소리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빠르고 활기찬 발걸음 속에서 두 사람은 이 도시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왓 프라케우아 왕궁이었다. 태국 불교 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이곳은 그 자체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원의 금빛 첨탑은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반짝였고 정교한 벽화와 신화 속 장면들은 부부의 발걸음을 천천히 이끌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중 아내가 속삭였다. 여기엔 사람들의 기도가 묻어있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점심 무렵에는 카오산 로드로 발걸음을 옮기며 배낭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 거리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와 냄새, 음악이 뒤섞여 있었다.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팟타이와 봄롤, 달콤한 망고 주스를 들고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걸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무질서한 거리의 소란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이 거리 참 활기차네. 젊은 시절 우리가 유럽 배낭여행 가던 때가 생각나. 해질 무렵 짜오프라야 강 유람선을 타고 이동했으며 배는 도시의 어깨를 스치는 듯 천천히 흐르며 석양을 머금었다. 아내는 강물 위에 드리워진 금빛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하길. 이 강처럼 우리도 천천히 흘러왔구나.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녁이 되자 야시장으로 향했고 똠얌꿍의 얼얼한 국물과 망고 스티키라이스의 달콤함에 감탄하며 둘은 길가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겼다. 둘째 날에는 방콕의 예술적 숨결이 담긴 짐 톰슨 하우스를 찾아가 전통 태국 목조 주택 안에는 한 외국인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었고 실크천을 짜던 도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은 부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아내는 천장에 걸린 붉은 등불을 보며 속삭였다.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것도 참 좋겠어. 오후엔 로컬 마사지샵에서 전통 타이 마사지를 받았고 나란히 누워있던 두 사람은 몸이 풀리는 동시에 마음마저 따뜻해짐을 느꼈다.
사흘째 되는 날엔 방콕 외곽 안파와 수상시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린 후 도착한 그곳은 마치 태국의 오래된 풍경화 속 한 장면 같았으며, 좁은 수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나무배,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상인들, 그늘진 수상가옥 아래에서 흐르는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부부는 배 위에서 파는 구운 바나나와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오후에는 작은 찻집에 들러 손으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 속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조금은 미래도 담겨 있었다. 방콕은 그들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떠들썩하면서도 고요했고, 혼잡하면서도 따뜻했으며, 처음이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짧은 며칠의 체류였지만 부부는 방콕 안에서 오래된 감정과 새로운 바람을 동시에 품을 수 있었다. 치앙마이 시간의 깊이를 걷다. 치앙마이로 향한 기차는 느리게 달렸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마을들, 그리고 때때로 마주치는 고요한 산맥의 그림자는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느림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였고, 부부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차창에 비치는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방콕의 바쁘고 활기찬 에너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들만의 조용한 호흡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첫날 아침, 두 사람은 숙소 근처의 작은 골목에서 열린 조용한 탁발 행렬을 따라 걸었다.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아무 말 없이 걸으며 손에 쥔 바구니에 사람들의 공양을 받는 풍경. 아내는 잠시 멈춰 공양쌀을 조심스레 담았고, 남편은 그 순간을 사진 대신 마음에 새겼다. 그날 낮엔 도이수텝 사원을 올랐다. 300개가 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숨을 골랐고, 고요한 사원 마당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땀을 닦으며 미소를 나눴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리고 향냄새가 느릿하게 퍼졌으며, 부부는 절 안의 마룻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했고, 그 침묵 속에서 삶의 많은 소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다음 며칠간 부부는 치앙마이 올드타운의 구석구석을 걸었다. 회색빛 성벽과 붉은 기와지붕, 그리고 조용한 골목마다 작고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다. 한 골목 끝에 숨어있던 카페에서 아내는 라벤더 향이, 나는 허브차를 마시며 바느질을 하는 현지 노부인의 손길을 오래 지켜보았다. 남편은 낡은 나무 탁자 위에서 여행기를 써내려갔고,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은 그들의 시간만큼이나 잔잔했다. 치앙마이 야시장에서는 수없이 펼쳐진 가판대를 천천히 돌아보며 코코넛 아이스크림, 튀긴 바나나, 수제 비누와 천연염색 천, 그리고 이국적인 향신료들이 부부의 눈과 손을 바쁘게 만들었다. 아내는 손수 짠 실크 스카프를 하나 고르고, 남편은 종이등이 달린 나무 조각 장식을 샀다. 이건 다음 여행에서도 우리를 밝혀줄 거야. 도의 마을 반탕루앙에서는 흙냄새 가득한 작업장에서 직접 찻잔을 빚는 체험을 했다. 물레를 돌리며 흙을 만지는 감촉에 아내는 집중했고, 남편은 삐뚤빼뚤한 손놀림을 조용히 바라봤다. 완성된 찻잔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무엇보다도 정직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삶도 이렇게 빚어져 온 거겠지. 조금씩 천천히.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저녁에는 란나, 왕조의 전통음악 공연을 보러 갔다. 대나무로 만든 악기와 고전 춤사위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부부는 손을 꼭 잡고 공연을 지켜봤으며, 그날 저녁 밥상엔 노란 칼에 국물에 담긴 카오소이, 찰밥, 그리고 현지 채소무침이 올라왔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광장에서 함께 종이등을 하늘로 띄웠다. 종이등은 천천히 떠올라 치앙마이의 밤하늘로 녹아들었고, 그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빌었다. 다음 계절에도, 다음 여행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추운 새벽엔 온천마을 상캄팽으로 향했고, 증기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부부는 나란히 발을 담그고 앉았다.
마치 오래된 피로가 뜨거운 물에 풀리듯 천천히 녹아내렸다. 서로에게 말없이 삶의 깊은 층을 내보였고 물 위로 올라오는 증기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담요 같았다. 그날 오후엔 현지 미술관에서 젊은 예술가의 전시를 보며 낯선 분놀림 속 감정을 함께 읽어내기도 했다. 부부는 치앙마이에서 진정한 휴식, 그리고 함께 걷는 삶의 의미를 다시 배워나갔다. 푸켓과 끄라비 바다와 노을, 그리고 침묵. 여정의 마지막은 바다였다. 푸켓의 바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화 같았으며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짠내와 햇살,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은 그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를 천천히 씻어내듯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리조트의 전용 해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책을 읽다가 서로의 책갈피를 들춰보며 웃었다. 파도 소리는 귓가에서 자장가처럼 반복되었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후에는 조용한 수영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낮잠을 청했고 꿈결처럼 지나간 시간들은 그들만의 은밀한 추억이 되었다. 해질 무렵이면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고 갈매기가 날아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감탄했다. 모래에 남긴 두 사람의 발자국은 파도가 닿을 때마다 서서히 지워졌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았다. 끄라비에서는 조금 더 모험을 택했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피피섬을 한 바퀴 돌며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배 위에서 아내는 머리를 흩날렸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석회암 절벽이 바다에 꽂힌 듯 솟아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수묵화 같았고 해가 절벽 너머로 떨어질 때 붉게 물든 바다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아내는 사진기를 들이대며 말했다. 이 장면은 꼭 기억하고 싶어. 그녀의 그 말은 그날 이후에도 오래도록 귓가에 머물렀다. 어느 섬의 조용한 만에 도착했을 땐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물속에 발을 담근 채 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았다. 잔잔한 물결이 발끝을 적시고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와 어우러진 그 고요함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했다. 어느 날은 조용한 해변 그늘에 앉아 각자의 일기를 써내려갔다. 파라솔 아래에서 적어내려간 문장들은 서로 읽히지 않았지만 마음은 나란히 닿아 있었다. 바나나 보트가 지나갈 때마다 생기는 파도의 흔들림에 둘은 나란히 웃었고 그 순간마저도 글로 남겼다. 또 다른 날에는 현지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해산물을 골랐다. 아내는 신선한 새우와 문어를 골랐고 남편은 수줍게 흥정하는 아내를 뒤에서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다. 작은 분홍색 장미꽃을 사며 숙소 테이블에 놓자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미소 지었다. 리조트로 돌아온 후 셰프에게 부탁해둘 만의 특별한 저녁을 차렸다. 야외 테이블 위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접시 위에는 향긋한 해산물 요리와 신선한 열대과일이 정갈이 놓였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 파도 소리, 아내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섞여 천천히 퍼져나갔다. 디저트로는 코코넛 푸딩과 망고 슬라이스가 나왔고 아내는 이건 기억해두자고 속삭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다 앞에서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이야기라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눈 시간이었다. 바다의 염기와 사랑의 온기가 섞인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푸켓의 밤, 마음에 남은 이야기. 태국에서의 시간은 햇살과 바람, 향신료와 미소, 사원과 바다로 이루어진 마음의 풍경이었다. 그곳은 낯설면서도 따뜻했고 고요하게 흐르면서도 생명력 넘쳤으며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꿈처럼 조용히 다가왔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현지인의 눈빛은 따뜻했고 사원 앞에서 울려 퍼지던 종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으며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흐르던 저녁빛은 마음을 차분하게 물들였다. 이 모든 순간들은 부부의 여정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왔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슴속 깊이 선명하게 남아 음악처럼 향기처럼 마음을 일렁이게 했다. 여행은 끝났지만 삶의 또 다른 챕터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나 직장인이 아닌 서로의 여행자가 되어 걸었다. 다음 도시는 어디일까?
어떤 바람이 또 우리를 불러줄까? 부부는 말없이 웃었다. 이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행은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발걸음은 더는 두렵지 않았다. 그 마지막 밤 부부는 해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수면에 비추고 바람은 잔잔한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다.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이 여행이 남긴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을 채워갔다. 아내가 조용히 말하길, 이 모든 기억들이 나중에 우리가 꺼내볼 보물이 되겠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는 바다의 온기처럼 따뜻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담요 같았으며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둘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고 어떤 별은 그들의 지난 시간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듯했다.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삶의 또 다른 계절로 가는 문 앞에서 그들은 아주 단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 여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여정의 첫 페이지를 이미 마음속에 써내려가고 있었다. 이 여정이 당신 마음 한켠에 작은 떨림을 남겼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나라에서 다시 만나길. 고맙습니다.